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와 이제 금융 지원 등 투트랙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인 건데요. 과연 서울시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추석 이후 시장의 흐름에 따른 이 대응책 발빠르게 좀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2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천절 시작으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석이니만큼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여행을 또 계획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연휴다라고 한다면은 기대 부푼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추석 연휴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잘 보내고 정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휴 앞두고 이제 설렘 반 또 기대 반이신 분들 많으시죠. 가족분들 만나셔서 또 일가 친척분들 모이셔서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분명히 나누실 텐데요. 부동산 빠질 수가 없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이라면 부동산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도 이제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지만 오프라인 자리 또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대표님? 자, 뭐 무료 세미나, 백문이 불여일견. 뭐 당연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지금 일정은 이제 10월 15일 날 예정이 돼. 격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세미나장에 이렇게 오르는 그 시간까지 걷기만 생각해도요 꽤나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인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뭘 어떻게 하면 돈을 알차게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 투자에 또 얼마만한 이익에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투자를 어딘가 해 놓는다고 한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미래는 또 밝은 그런 밝은 미래가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선행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올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지 또 20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뉴스라는 게 항상 일정치 않잖아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변화를 읽어내는 또 그 변화를 읽어내면서 앞으로를 전망하는 그런 것들을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수동 인근에서 지금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를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기보단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체크 해보고 갈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뭐 세금 혜택 등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똘똘한 한 채가 또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과세에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대표님은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큰 틀에서 이제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유세입니다. 자, 보유세라고 한다면 뭐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 아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할 때.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큰 틀인데 부동산 정책을 잘 쓴다. 특히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썼을 때 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뭐였냐면 맨 처음부터 규제를 강하게 한 게 이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였어요. 기본적으로 뭐 2주택 이상 중과를 하겠다. 그리고 보유세 특히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액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내내 올려서 시가 대비 95%까지 올렸어요. 이제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60%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죠. 그래서 종부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거기다가 막바지에는 또 취득세까지 올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라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결국은 집값을 굉장히 많이 오르게 하고 국민들의 반감을 샀어요. 이런 세금 정책 때문에.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걸 뻔히 앞전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부동산 정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세제 정책, 세금에 대한 규제 정책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거론이 될 수 있는 게 전체 OECD 국가에 대한 부분 중에서 대략 평균의 절반 정도를 보유세를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라는 부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종부세 안에서 그 가액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약간 일정 부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에 대한 부분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단 저는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위한다고 한다면요. 양도세만큼은 터치를 하면 안 돼요. 또 취득세만큼도 지금처럼 중과제도를 둬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라는 부분을 조금 올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선다면 오히려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완화 정책을 써서 파는 사람이 조금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완화 정책을 써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 또 마찬가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취득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따라주면서 보유세를 올렸을 때 본다면 이게 오히려 순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규제라든지 규제를 동시에 써버린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서에 외면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보유세를 좀 올리려고 제스처를 취한다 아니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제 얘기대로 반대적으로 양도세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서 못 파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매물들이 서서히 나와서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가 아니라 가격을 오히려 쭉 유지시켜 주거나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양도세에 걸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취득세 뭐 조정대상구역 비조정대상 나눠서 이렇게 취득세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몇 다주택자로 취득을 할 경우라면은 결국은 8% 12%를 부담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규제 일반대로 가지 말고 좀 한때 시기적으로도 완화 시기를 주어서 취득을 좀 자유롭게 이거를 양도세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완화하게 된다면은 거래가 좀 자유로워서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단 보유세를 약간 올릴 수 있는 반대적인 급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감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참모들을 구성을 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세제 인상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철저하게 막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하고 제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금 관련해서는 무작정 좀 올리기보다는요. 어떤 세금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느냐, 인상을 하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의견을 전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또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랄게요. 세미나 자리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10월 15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궁금증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셔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전 내방역 인근 빌라를 실투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그 무주택자인 자녀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하고요. 네. 여기가 나중에 모아타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청약통장 써서 분양받을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데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무주택인지 이 부분 궁금하시고 지금 내방역 인근에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궁금하신 거죠? 모아타운 가능성과 그리고 이 주택수 제외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내방역 근처에 뭐 모아타운이 될 만한 곳에 이제 빌라 투자를 1억 5천, 실투자금 1억 5천을 하는 거, 자녀 명의로 하는 거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보죠. 대신에 이제 내방역 근처로 했으니까 위치가 이제 방배동인데, 네. 여기서는 블록당 이렇게 보면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여부는 내방역을 기본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역 근처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가가 잘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이걸 지나서 요 반대 요 정도 권역에서의 어떤 모아타운이 됐든 뭐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과연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을 뭐로 판단하면 되냐면, 많은 분들이 노후도가 차면은 개발이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후도는요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연한이 57% 정도만 되면은 돼요. 그래서 정말 신축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노후도는 웬만하면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동의율이에요. 동의율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주민들이 다세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동의를 할 거고요. 상가라든지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반대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다세대 비율이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동의를 얼마만큼 많이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아주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건 진입로예요. 자,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나홀로 아파트 양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모으면요. 대체적으로 요즘 한 2,000세대 정도 타운이 형성되는 게 그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0세대를 짓는데 이렇게 골목 안쪽으로 이렇게 달랑 짓는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진입로 확보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 여기 방배 롯데캐슬이라든지 이편한 세상 요 블록에 있는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수월하게 진입로 확보가 되겠죠. 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여기를 짓는 데 있어서 약간 진입로 확보를 내가 더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되죠. 대신에 대로변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미 돼 있는 거를 여기서 더 확보를 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로 확보는 여기 정도 같으면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말고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곳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있겠다. 즉 진입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또 동의율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강남의 역세권에 이제 방배동에 1억 5천 투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만한 물건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가치가 높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요 정도만 우리 시청자님이 잘 봐서 괜찮아요라고 한다면은 매입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그거잖아요.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통장 쓰는데 무리가 없나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원래 이제 제도상 보면은 작은 빌라 같은 경우에 그냥 빌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청약통장 가는데 무주택으로 해주는 제도가 생겨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예 빌라도 그냥 주택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쓸 때는 아예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로 내가 사용하려 했던 주거로 임차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쓸 때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빌라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 조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게 한 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청약통장 쓸 때는 무주택으로 봐줘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빌라는 뭐 이 정도 규모 이하는 다 될 거고요. 그리고 공시가가 6억 이하라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 6억 이하도 굉장히 큰 거예요. 가치를 따지면 뭐 10억짜리 빌라 정도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이하 정도로만 내가 빌라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약통장 쓸 때는 무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 어디든지 분양 신청을 받아도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요즘 유행 트렌드 자체가 뭐냐면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는 빌라가 다 갖고 있어. 근데 빌라는 또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재개발될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반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태로 따진다면은 오피스텔을 보유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세 가치 상승 여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빌라 자체로만 바라봤을 때 시세 상승 여력이라는 거 얘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가 이 지역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빌라는 금빌라가 돼요. 금빌라. 금값 빌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했을 때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거는 빌라 쪽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아까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모아타운이 실제로 될 가능성이 있을 법한 곳에 실투자금 1억 5천에 빌라다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한번 잘 세우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봐야겠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어떤 궁금증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아파트 매수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곳은 지금 성북구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하고 예. 종합 2차 SK뷰를 매수를 할까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둘 다 40평대로 보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기름과 종암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가 일단 가장 큰 골자이고요. 그 안에서 40평대를 공통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실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성북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아까 기름뉴타운 2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기름뉴타운 푸르지오 2단지. 푸르지오. 네. 40평대 시세가 얼마예요? 한 11억 정도 11억?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종암동 쪽에 SK뷰 아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시세가 얼마예요? 한 13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3억. 자, 이제 여긴 전체적으로 성북구잖아요. 네. 예. 이게 성북구라는 곳을 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살고 싶은 이유는 여기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기름 뉴타운이 학군이 좋대. 예? 그리고 이제 기름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대. 이런 거였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성북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기름 뉴타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뉴타운. 네. 자, 근데 기름 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릉지예요. 이 꼭대기 쪽에 이제 서경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름역까지 이렇게 산비탈 지형으로 다 아파트들이 들어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해더라도 푸르지오만 해더라도 이거 마을버스 타고 한참 이렇게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조금 예, 멀어요. 근데 학구는 좋대. 자,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았어. 이 근처 성북구 쪽에서는 기름뉴타운을 제일 선호하는 단지로 여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위에 미아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또 들어섰어요. 내 거보다 더 좀 북한산 자락이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는 당연히 여기보다는 시세가 조금 낮아요. 자, 근데 반대로 이쪽 아래쪽으로 보면요, 여기 현대백화점 있고 이마트도 있고 미아사거리역하고 기름역 사이에 보면은 여기 센터피스하고 클라시아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자, 그래서 주도권은 평지한테 뺏겼어요. 지금 이미 그렇죠. 기름뉴타운에 네. 있는 아파트. 물론 이제 여기가 입주한 지도 뭐 2005년 됐고 막 해가지고 이제 20년 차 된 아파트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름 센터피스라고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하고 여기가 지금은 1등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새 거인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규모도 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하철역 가까운 평지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더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꼭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도보로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동네를 좀 아시니까 보는데 이쪽 이게 기름뉴타운이 아닌 이쪽 한성대 있고요. 근처에 보면 한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세대 수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네, 여기 같은 맞아요. 경우는 도보 이용보다는 거의 마을버스 이용을 통해서 가요. 여기야말로 기본적인 시세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산악정, 산을 깎아서 만드는 이런 곳, 또 산 비탈 져서 만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선호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가격 시세를 따졌을 때 이 지금 말씀하신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학군이 좋았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에 위치한 거라 이렇게 보면은 밑에 지금 종암동인데 여기는 4호선은 아니에요. 대신에 동부선이 곧 또 개통될 거거든요. 원래 2026년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는 평지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면서 얘는 단지는 좀 작지만 한 350세대 되지만 얘는 뭐 1800세대 된다 하지만 05년 2020년이니까 이제 20년 차 된 아파트고 얘는 2010년이니까 15년 차 된 아파트고 또 지하철역 근처에 동북선 근처에 평지구라고 한다면 추후적으로 전세입자부터 해서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체감 온도, 즉 어디서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얘를 하는 거고 여기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교차하려면요. 여기서 높은 평형과 그죠? 여기 낮은 평형을 하면은요. 가격이 거의 1억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평형 하지 말고 여기 뭐 한 저층이라도 한 3층에서 5층 정도 해가지고 여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13억 아닌 12억대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경로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얘기대로 기름 뉴타운이 탄생돼서 학군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로 이사를 다 했어. 근데 학군 생각하면 20평대를 선호할 가능성은 높지만 40평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40평대는 더욱이 지하철역 가까고 평지에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더 찾겠죠. 젊은 사람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더 사는 곳이 40평대지 젊은 사람들이 우선해서 40평대를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남이 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수가 더 내 물건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그게 결국은 가치예요. 가치에 대한 상승 여력. 이해되시겠죠? 네. 명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품을 봤을 때 뭐 똑같이 명품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브랜드가 더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막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좀 덜 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얘기대로 종합 SK 뷰가 훨씬 더 유리한 곳에 있다 생각이 되니까요. 여기를 좀 공략하시면 좋겠다. 단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너무 고층 말고 저층으로 임해서 가격 편차를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 딱 하고 이제부터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네, 원래 네네, 추석 전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알아보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방송 들으셨으니까 집을 마침 알아보고 계신다 하니까 여기만 깨알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떡 하고 집을 좀 싸게 좀 팔라고 내놓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암 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략을 살짝 바꿔서 평수 조절이라든지 층수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꼭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전략이 괜찮을까요? 다른 접근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02-2638-3964번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77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와 자양동의 빌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색깔이 다르죠. 아파트냐 빌라냐지만 재개발을 품고 있는 빌라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양동은 최근에 또 굉장히 핫했던 지역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표님
판단 내려주시죠. 자, 이제 이거는 아주 판단이 너무 분명한 게 있어요. 자, 뭐 남양주시 호평동이고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뭐 이름도 물어보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근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지 아파트 사세요, 빌라 사세요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거 세미나 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서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빌라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부터 물어보냐면 어디 살아? 여기는 남양주 호평동이라는 데서 살아요. 아파트는 가려지죠. 처음부터 아파트라는 걸 내세우진 않아요. 내가 호평동 산다,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 살아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호평동에 사는 거로 얘기될 거고. 자, 자양동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광진구 자양동에 삽니다. 근데 아파트 살아, 빌라 살아고 먼저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지역에 대한 편차가 더 우선하지 빌라냐 아파트냐가 더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빌라는 만약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너무 생활적인 부분이 열악할 수가 있어요. 뭐 주차소부터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는 뛰어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자,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랑 투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는 극명히 대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를 여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5억대 아파트인데 뭐 전세 한 뭐 3억 끼고 예를 들어서 뭐 2억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5억대인데 뭐 실투자금 2억대로 해가지고 자양동에 있는 빌라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아파트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이 빌라는 현재 모습인 빌라일 뿐이지 나중에 얘가 개발이 된다 손 친다면 빌라는 그 빌라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되어지기 전 단계의 빌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가 아파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와 호평동의 아파트를 감히 엇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이게 올인지 백조인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틀리잖아요. 이소부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은 몰라. 하지만 지금 보았을 땐 아파트가 좋아 보이기는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얘가 백조로 등극했을 때 똑같은 아파트가 됐을 때 과연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호평동 아파트 비교 불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거주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여기도 생활하기는 괜찮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차로 뭐 강동구를 출퇴근 한다, 송파를 출근한다 그래도 멀지 않아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얘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중심, 방향성을 더 주는 게 자양동에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양동 한번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요. 또 상담 추후에 더 필요하시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그 투자 목적으로 네. 도봉구 방학동에 신동아 1단지 29평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랑구 면목동 투룸 빌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학동은 재건축을 보고 있고 예. 면목동은 네. 모아타운 재개발을 보고 음.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둘 다 매매 금액은 5억에 전세 2억 5천 끼고 실투자금 2억 5천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둘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두 곳 다 투자 금액은 비슷하신가 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 어디 쪽을 네. 한번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그리고 지역 네. 부분까지 함께 저희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세요. 자, 이건 또 이제 아까는 아파트와 빌라 투자를 이제 했는데,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볼게요. 투자를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 앞전에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빌라 투자를 네.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지금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갖고 좀 따지는 거예요. vs 네. 재개발 그잖아요. 네, 네. 예. 자,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이게 어디서 재건축되고 어디서 재개발되느냐를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재건축 아파트는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맞, 그죠? 네, 예. 방학동이요. 이 방학동에 있는 이 아파트 지금 아까 신동아라고 했어요. 신동아요. 예, 네, 네. 신동아가 세대수도 커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201%의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자, 네. 뭐 이렇게 저층 단지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적률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일반 네. 분양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네. 자,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돼서 탄생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갈 거냐를 네, 네. 추산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예요. 자, 여기는 도봉구 방학동이에요. 그죠? 네, 네. 그죠? 여기는 아까 저 중랑구, 중랑구. 네. 중랑구 면목동이라고 했죠. 네. 면목동이요. 기본적으로 중랑구 면목동은 7호선 변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 새 아파트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20평대는 10억이 훌쩍 넘어요. 하지만 아, 네. 여기가 과연 아파트가 됐을 때 10억, 30평대가 새거 돼도 10억이 넘을 수 있느냐의 판단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시세가 기본적으로 도봉구 방학동과 네. 중랑구 면목동은 시세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선한단 말이에요. 네. 자, 우선순위를 그리 두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이 빠르게 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보면은 재건축은 굉장히 좀 쉽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헐어서 아파트 짓는데 뭐가 어렵겠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재개발은 네. 아이고 여기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이고 얼마나 시끄럽겠어. 많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네. 종류가 다양한 그 주택이나 그렇죠. 뭐 상가나 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근데 아주 단순한 만큼 오히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몇 평에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아까 여기 투자하려는 게 이 29평짜리라고 네, 하려고 네. 그랬잖아요. 29평이요. 지금 시세가 얼마가 있어요. 아까 뭐 그걸 뭐 시세가 있고 뭐 저기 전세가 있고 그래서 네, 내가 네. 투자를 얼마만큼 하려고 그래. 네, 2억. 네. 네, 투자는 똑같아. 그죠? 네. 5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네. 이게 투명하게 다 보여. 그죠?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얘는 잘 안 보여. 얘가 지금 시세가 5억이라는데 5억을 내가 그 가치를 부여를 받는지 평가에 그렇게 나올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은. 예, 네. 그죠? 네. 근데 얘는 다 보여. 보다 보니까 네. 투명률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투명률이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야, 내가 몇 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몇 평을 받는데 얼마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지죠.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네. 다 보는데 요즘 네. 뭐 공사비도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어이구 이게 추가 분담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막 늘어나네. 네, 네.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이 지금 겨우 이 29평짜리가 5억 시세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추가 분담 금액을 예를 들면 한 4억 내라고 얘기를 해요. 네. 30평대 가는데 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야, 시세가 옛날엔 평당 1,000만 원 3억짜리 하다가 지금 겨우 한 5억 됐어. 근데 네. 뭐 새 아파트 된다고 해가지고 4억을 더 내? 그러면 내가
9억이 필요. 이게 지금 팔면 그쵸. 5억인데 이게 이제 네. 해가지고 9억이야. 근데 저 나중에 시세가 따졌을 때 한 10억 된대. 내가 1억 아. 벌자고 4억을 여기다가 밀어넣어? 네. 나 돈 없어. 그러네요. 나 대출 받아. 그거 몇 년 동안 이자 감당이 얼마인데. 아, 이런 네. 주민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러네요. 뻔히 투명한 상황 속에서 재건축 조합원 그 주민들은 동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을 막 하고 싶어도 그런 동요, 네. 불안감 때문에 그쵸. 나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분위기가. 그, 이해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은 강남 같은 경우는 어디나도 재건축 하게 돼요. 추가 분담금 뭐 얼마 내라고 뭐 10억 내라고 됐어 낼게. 그러면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한 몇 억, 2, 3억만 내라고 하더라도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재건축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네, 그러면 네.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투명하지 않아. 그냥 흙탕물 같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네. 근데 뭔지 모르지만 네. 분위기가 여기 면목동 같은 경우는 막 지금 모아타운이 한 7군데 선정이 됐어요. 그 여기 막 네. 되니까 막 사업이 빨리 돼. 야, 우리도 좀 빨리 하자. 네, 네. 막 빨리 하자고 막 가는데 하다 보니까 뭐 추진이 조합 설립되고 막 사업자 인가 받고 뭐 그쯤 돼서야 이제 추가 분담금 얼마나고 해. 그럼 이제 네. 그분 그때 가서 계산을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저기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탈 현상이 나와요. 야, 그 정도 못 내겠는데 하면서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얘는 사업이 진척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겁을 내서 안 하려고 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얘는 아직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냥 네. 일단 동의해주고 봐. 그러나서 좀 사람들이 네. 들여다볼 만한 물이 맑아 보이는 그쯤에서 네, 네. 나한테는 네. 이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빠져나와요. 아, 그럼 네, 누가 네.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빠르게 아. 움직입니다. 특히 모아타운은 훨씬 빨라요 또.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지역 우선 순서대로 그러고 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에 있다라는 아.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네, 면목동에 있는 재개발 물건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 똑같은 2억 5천을 투자해도 더 낫다는 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깨알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세미나에 네, 꼭 네. 오셔야 돼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금이 이제 또 같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역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사업성이 이제 재개발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그 용산구에 빌라에 한번 투자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용문동 쪽에 재개발 사업 초기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실투자금이 한 5억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 아무런 재개발 얘기가 없지만 이제 입지가 좋은 효창동 쪽의 빌라가 그 실투자금이 2억 5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5억짜리 한 개로 사업이 빨리 되는 곳이 좋을지 아니면 2억 5천짜리 두 개에 투자해 놓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5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재개발 초기는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아니면 조금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지만 가능성 있는 곳에 두 채를 하면 어떨까 이 고민입니다.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용산으로 넘어왔어요. 용산에 이제 용문동, 효창동 이렇게 나누는데 효창 공원역 앞 네. 역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은 용문동 네. 해당되고 이 위쪽은 효창동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 하면은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용산 투자 어때라고 한다면 괜찮지.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용문동은 좀 사업이 뭐 좀 구역 지정되고 뭐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실투자 금액은 5억이래. 근데 여기 호창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 예. 네. 근데 여기는 실투자 금액이 2.5억이야. 그죠? 네. 네. 근데 이걸 두 개 하는 게 낫냐?
이거 네. 하나 하는 게 낫냐인데 네. 여기서 이제 뭐를 잘 파악해야 되냐면 과연 사업 속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느 게 빠르냐. 당연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용문동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프리미엄이다 뭐든 이렇게 오르겠죠. 그죠? 네. 당장은. 근데 요즘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게 특히 용산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가 사업 진행 구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빠진 데가 좀 귀할 정도로 네. 거기도 조금만 분위기만 타면요. 금방 내 뭐 사업하겠다고 주민들의 동의서 걷어가지고 용산구청에 제출하면 용산구청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선 그냥 그저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기획이 됐든 지금 어떻게든 선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런 측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 속도 측면이 얘는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다고 소치지만 후발주자가 분위기 탔어. 주민들이 막 또 동의서 걷는 와중에 그냥 더욱더 가속화돼. 주민들의 이 심리가. 그럼 얘가 더 빨리 되기도 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서 딱 봤을 때 사업 속도가 막 둘이 한번 뭐 예를 들어 요즘 모아타운 같은 경우 10년이 안 걸려요. 7, 8년 걸리거든. 7, 8년 안에 달려 얘가 지금 한 5억 투자해서 얼마 벌고 얘는 얼마 투자하는데 각각 위치가 비슷해서 해서 얘가 한 1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죠? 네. 얘가 한 1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 나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속도가 좀 빠른 듯 하지만 얘는 지금 5억 투자라는 거는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2억 5천에 대한 프리미엄은 얘는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얘가 똑같이 10억이라면 얘는 2억 5천을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7억 5천에 대한 이익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속도는 네. 빠르지만 이해되시겠죠? 네. 아, 네. 얘는 지금 속도는 늦지만 각각 10억씩에 대한 이익이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 열어서 딱 봤을 때 얘는 지금 2개 투자해서 더해서 20억을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얘는 하나 투자해서 7억 5천의 이익을 볼 수 있어. 물론 얘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전제하에 단 상대적으로 얘가 아예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말 자체가 틀려요.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같은 용산이라고 치더라도 당장 지금은 느린 듯 하지만 앞으로 이익을 생각하면 지금 2억 5천짜리 2개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 소리예요. 사업 속도는 오피스텔일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해서 무턱대고 큰 돈 들여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사업이 지금은 아무 얘기 없어도 여기가 이익분이 훨씬 더 2배, 3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면 효창동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미나 설명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자리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쉼없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좀 아쉬운지 그 아쉬움은 결국은 세미나를 통해서 달래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또 방송에서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방송 참여는 못했지만 세미나에 직접 오셔서 얻어갈 거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얘기대로 운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날씨 활동하기 좋은 이 상황에 운동 그리고 머릿속에 뭔가를 공부를 해 그리고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모르고 있었던 답답한 고민을 확 풀어헤치는 그런 쪽으로 일석삼조를 생각하고 세미나에 짠 왔다가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흐뭇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세미나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에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찬 시간 참석하셔서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